중개는 호출료에 대한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중개콜에 대한 부분들은 빨리 부활을 시켜야 될 부분들이고, 가맹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탄력요금제를 시행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가맹택시라 그러면 마카롱이 있고요. 마카롱은 이미 그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일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티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티블루가 있고, 반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반반이 있고 이런 정도의 업체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국토부에 내려갔다 왔던 부분들도 이 부분들 때문에 좀 잠깐 그 국토부 공무원들과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각각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가맹택시들이 탄력요금제를 못하는 이유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 드리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로는 올해 안에는 탄력요금제를 할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할 계획이 없다는 소식을 좀 듣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탄력요금제를 할 계획이 없다, 이런 정도의 그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티에 있습니다. 우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하고, 우티 같은 경우에는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넘칠 때 공급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냐를 굉장히 잘 알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이미 탄력요금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했던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또 우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제일 먼저 아마 탄력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버 블랙이 들어오면서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개념이 생긴 걸로 해서,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버 측이 우리나라의 탄력의 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버 같은 경우에는 탄력요금제에 대한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우버가 지금 가맹택시에 대한 부분들은 인허가 자체가 끝났기 때문에 가맹택시에 대한 인허가는 끝났는데, 문제는 저 탄력요금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인허가가 국토부에서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국토부에서 가맹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인허가는 해줬는데, 탄력에 대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홀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들을 좀 주지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있어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인데, 좀 더 타다 사태로 벌어진 여객운수사업법상 타입 1은 이제 렌트카고, 타입 2는 가맹택시고, 타입 3는 중개형 택시인데, 타입 2 가맹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은 탄력요금제입니다. 그런데 이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중개형을 같은 경우에 천편일률적으로 요금을 올리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또 낮에 수요가 없는 시간에도 결국은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소비자들이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교통약자들, 또는 시장 아주머니들, 시장 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아주머니들, 또 짐 많으신 노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그분들도 요금 인상에 대한 부분들 천편일률적으로 요금 인상이 돼버리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는 시간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든지 세분화해서 요금을 다르게 먹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릉 꼭대기에 있는 택시와 강남역 한가운데 있는 택시가 요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게 탄력요금제입니다. 그럼 정릉에 계신 분은 굳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요금 인상을 했을 경우에는 부담을 해야 될 부분들을 부담을 안 하셔도 되고,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요금 인상이 미흡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주고더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중개형 택시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요금 인상을 가지고는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형평성을 맞출 수가 없는데, 가맹택시의 탄력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맞출 수 있어요. 정릉 꼭대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그냥 평상시 요금을 이용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강남역 한가운데서 수요가 폭발하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는 2배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요금을 조정해서 수요를 분산시키고,
또 수요를 감소시키고 또 우리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또는 택시 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증대시키고 또 정릉 꼭대기에 있는 택시가 강남역에 2배 요금으로 책정이 됐다 그러면 날라 들어오겠죠. 성수대교만 내부순환도로 타고 성수대교만 건너버리면 되는 부분들이면 강남으로 바로 진입하잖아요. 그러면 외곽에 있던 택시들을 유입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정릉에 있나 강남역에 있나 성수대교 남단에 있나 요금이 똑같으면 내가 왜 기름값 들이고 거기까지 가야 되느냐고. 여기서 손님 태우면 되는데 사람은 그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첫 스타트를 끊을 업체는 저는 우티라고 봐요. 또 우티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보는데 우티가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듯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에서 가맹택시 허가는 인허가는 해놓고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홀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부한테 묻겠습니다. 그럴 거면 가맹택시 왜 허가 내줬어요? 가맹택시의 꽃은 가맹택시의 핵심은 탄력요금제예요. 그런데 선발 묶어놓을 것 같았으면 왜 가맹택시를 만들어주고 허가해주고 인허가해줘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오늘 아침에 국토부 측하고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토부는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적깁니다. 이렇게 수요가 넘칠 때 탄력요금을 적용을 시켜서 소비자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요금 인상보다 수요가 많아지면 요금이 달라집니다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을 좀 심어주셔야 되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이미 탄력요금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는 국토부에게 오래간만에 한번 메시지를 좀 던지고 싶어요. 지금 벤티 탄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블랙 탄력하고 있어요. 내일 모레 11월 25일이면 타다도 나옵니다. 타다 승합택시가 나와요. 탄력 붙일 거예요. 또 타다도 예전에 렌트카 가지고 탄력을 붙였다고요. 탄력요금을 받았다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탄력요금을 받고 있는 택시들이 벌써 4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중형택시 중에 가맹택시들은 그걸 왜 안 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토부에게 감히 부탁을 할 부분들이에요. 빨리 우티에 대한 가맹택시에 대한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할 수 있게끔. 지금이 적기잖아요. 수요가 저렇게 넘치잖아요. 그래서 빨리 중형택시들이 탄력요금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그 역할은 서울시에서 못합니다. 국토부에서 해줘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국토부는 하루빨리 탄력요금제가 가맹택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카카오가 해야 되는데 1등의 책무를 안 하고 있어요. 카카오가 올해는 할 생각이 없다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데, 이건 1등이 총대 맞고 총알바지로 밀고 나가줘야 될 부분들인데 카카오가 그걸 못하고 앉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2등 업체인 우티가 먼저 선빵치고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는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국토부 공무원들 제일 잘할 거예요. 가맹택시의 핵심이 무엇이냐, 가맹택시를 허가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부분들 국토부 공무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요금제에 대한 부분들, 가맹택시가 하루빨리 탄력요금제가 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우티에게 빨리 탄력요금제에 대한 인허가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적기잖아요. 이렇게 수요가 넘쳐나는데 언제 하려고? 사람 한 명도 없는데 탄력요금제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때는 소용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연말 다가오기 전에 모빌리티 업체들이 탄력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빨리빨리 좀 길 좀 닦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침에 전화해서 택시업계 좀 살려주라고 그랬더니 국토부 공무원이 자기들도 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이는데, 제가 죽이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국토부는 뭐 한 업체가 시작하면 나머지 업체는 그 다당방으로 따라와요. 아니
타다 탄력하고 있고 탄력할 거고 나오면 이제 탄력할 거고 그다음에 벤티 탄력하고 블랙 탄력하는데 왜 중형 택시는 탄력을 안 붙이게끔 해주느냐고. 할 수 있는 가맹 택시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들이 여객운수사업법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 빨리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연말에 탄력하는 거지 뭐 아무도 없는 2월 달에 하려고? 아니에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적기다. 지금 탄력요금제를 가맹택시들이 탄력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적기입니다. 시민들이 욕 안 합니다. 욕 안 해요. 시민들이 추워서 떨겠어. 한 20% 30% 더 주고 가겠어. 당연히 20% 30% 더 주고 그래도 빨리 보내달라고 그러죠. 아우성치지. 그러면 야 너 진장은이 너는 탄력요금제만 갖고 이야기하니까 가맹택시에 대한 부분들만 이뻐하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개콜, 호출료 부활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000원이고 5,000원이고 받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콜은 호출료로 탄력에 대한 부분들을 카바쳐서 수입을 증대시키고 가맹택시는 탄력요금제로 증대시키고 이래서 중형택시 전체의 탄력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만 중개콜은 호출료에 대한 부분들로 탄력을 줘서 정릉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호출료 없이 콜을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강남역에 있는 사람은 호출료 하면 5,000원 붙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부분들이고 가맹택시는 탄력요금제로 붙여서 20% 30% 더 받을 수 있게끔 만들고 공평하잖아. 그러면 중개콜도 살고 가맹콜도 살고 이건 중개와 가맹이 산다는 이야기는 중형택시가 같은 거리를 가고 요금을 더 받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벤트를 쏟아 부어줄 거라고 봐요? 그거 공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빨리 가고 싶으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개형과 가맹형 두 가지 다 살 수 있는 방법이고 이게 결국은 중형 택시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지금 벤티 다음에 타다 나오는 내일 나오는 타다 38남바 달고 나오잖아요. 고급 택시예요. 그 다음에 블랙 고급 택시죠. 대한민국을 고급 택시화 만들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렵잖아요. 대한민국의 택시의 근원은 중형택시입니다. 중형택시가 튼튼하고 살아나야 그 토양 위에서 쑥쑥 자라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고급택시들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고급택시는 뻗어나갈 수 있는 한계성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중형택시들 다 죽여놓고 고급택시만 살릴 생각이 아니라면 하루빨리 중개콜은 호출료 부활시키고 가맹콜은 탄력요금제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중형택시가 탄탄해지고 우리 택시인들이 버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아요. 왜? 천편일률적으로 대폭 요금 인상을 하면 시장바구니 들 아주머니들한테 부담 주잖아요. 그리고 밤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결국은 그 이야기는 시장바구니 들고 또는 교통력자들이 십시일반 걷어서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애들 싸게 보내주는 효과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공평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공평한 얘기야.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밤에 늦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회사에서 택시비 지원하는 애들은 돈 많이 받아도 돼요. 돈 쓰려고 나왔지. 회사에서 돈 준다잖아. 회사에서 돈 준다잖아요. 어쨌든 국토부는 하루빨리 그 가맹택시에 대한 탄력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탄력요금제에 대한 인허가권을 자꾸 움켜쥐고 자꾸 온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좀 풀어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국토부 좀 도와주세요. 네, 서울시처럼 막 심한 욕은 안 할게요. 국토부 좀 도와주십시오.